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공고는 여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가시면 시험 정보라고 있습니다. 시험 정보에 보시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해서 파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부침 1부터 7은 묶여있는 파일이니까 반드시 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공고.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해서 2월 7일자로 나왔고요. 자, 1회, 2회, 3회, 4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3회, 3회, 4회, 5회.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은 구급 공무원 시험이죠. 대부분이. 자, 3회가 구급 공무원이에요. 3회. 물론 이제 2회에도 뽑는 게 이제 2회가 있죠. 운전이 있네. 시설 관리가 있고. 요거는 이제 경력 경쟁으로 뽑습니다. 여기도 1회는 이제 수의사들 뽑는 거고요. 그다음 3회가 이제 8구급 간호, 그다음에 일반 행정. 이렇게 돼 있고 제주는 이제 제주시랑 서귀포시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인원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회는 날짜들이 써 있죠. 예, 이때 이제 원서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날짜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1회, 2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6월 22일 시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구급공채, 지방직 구급공채 날짜 이렇게 해야 되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막 엉뚱한 데 가서 접수하고 난리 납니다. 자,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이제 3회 우리가 보려는 3회 간호 3명, 보건진료 7. 여기 3명이 아니에요. 여기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각각 응시하고 합격하면 2명. 그러니까 이제 2명, 1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거 셋을 보면 안 됩니다. 요걸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 마찬가지로 74대 52명 이렇게 나눠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선발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많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방세는 4명, 1명 이런 식으로 전산 1명, 2명. 직업 상담직이 있어요. 특이하게 제주도가. 타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여태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직업 상담직을 2명. 근데 이제 요거 시험에서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지를 주지 않습니다. 걷어 가버려요. 그래서 채점이 불가합니다. 시험 문제가 뭐가 났는지도 모르고 채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가 8, 7명 돼 있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전부 다 뭐다? 자체 출제 문제다. 쭉 가면 수산, 보건 3명, 그다음 환경 넷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둘 하나. 왜냐하면 실제는 2명밖에 안 뽑는 거잖아. 이게 제주시로 만약 내가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서귀포시라면 1명밖에 안 뽑는 거고 3명이 아닙니다. 토목 99, 건축은 셋둘 돼 있고요. 요거 뭐죠? 도시 계획이 하나 있고요. 도시 계획. 그다음에 지적직, 방재안전, 통신기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사, 지도사를 8월 24일 날 다시 또 봐요. 다른 지역은 이제 11월 달에 보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이때 보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2일이 원래 7급이거든요. 올해 7급 선발이 없습니다. 7급 선발이 없어요. 제주도 가끔가다 없어요. 그래서 7급은 제주도는 볼 수가 없다. 서울시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시험 방법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1차, 2차 이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 7급이 1차, 2차가 있죠. 9급은 없어요. 그냥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그래서 병합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나머지 2과목 해서 요게 이제 전체 과목이고 5과목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게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고 2차가 나머지 과목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병합이면 5과목을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죠. 5과목 100분 동안 100문제. 100분 동안 100문제 순서 상관없이 풀면 됩니다. 나중에 제출하는 건 답안지 제출하는 거죠. 답안지만 제출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과목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20분 보고 또 바꿔주고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한꺼번에 책처럼 묶어가지고 줘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 답안지만 나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서류, 3차 서류인데 이것도 뭐 대부분 없는 경우고 4차 면접. 그러니까 필기, 면접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기, 면접. 여기 서류 전형 있는 거는 뭐 경채라든지 이런 거 자격이 필요한 시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류를 받아서 보는 거죠. 뭐 있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자, 시험은 이렇게 5과목 100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과목은 60분. 그러니까 과목당 한 20분 정도 배정이 돼 있는 거지 20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별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보면 돼요. 순서 안 정하고 막 풀어도 돼요. 막 풀어도 돼요.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100문제 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풀면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요게 나온 건데 우리가 법 과목 같은 경우는 판례가 새로 나오거나 법을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뭐 6월 달에 만약에 시행된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나 미리 공부했는데 그거 6월 달에 시행된다 그러는데 그거가 아니라 4월 30일자 현재 4월 30일자에 해당되는 법조문과 판례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네. 4월 30일자가 기준이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왜? 시험 문제 다 같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시험 문제 위탁 출제 아까 인사혁신처 문제는 다 나눠주는 거고 다시 걷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체 출제 문제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거 그거는 시험 종료 회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종료 회수에 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 안 되는 분들 공무원 시험 안 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성별 제한 없고 거주자니 있죠. 거주자니 제주 특별자치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주시 서귀포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제주 특별자치도에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살았던 분이 가능한 거죠. 1번 또는 2번 하나만 충족하면 돼. 와, 제가 이거 거주 제한 하면서 하나만이라고 써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유일하게 하나만이었었어. 대부분 다 하나 이상 이렇게 써놨거든요. 하나를 충족하면이 원래 일반적인 문구예요. 근데 이제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안 살고 있으면 3년 이상 살았으면 되고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1월 이후에 전입 온 사람은 안 되고 1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나 제주도 전입 갈까?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내년에 가능하지. 내년에.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1월 1일 이전부터라고 돼 있잖아. 그럼 12월 31일까지 작년에 10월 30일까지 전입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럼 뭐 10년을 살았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제 3년이 안 된 분들이 3년 이상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자꾸 헷갈리잖아. 1번하고 2번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2번만 있는 줄 알아 자꾸. 그렇게 그리고 답을 해요. 보면 질문하면 답을 3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이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현재 안 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3년 이상 되면 그것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격 면허증 학력 제한 필수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냐? 최종 시험 예정일, 면접 시험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따 날짜 알려드릴 텐데 그 날짜까지 하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죠? 우리 사회복지 자격증이 언제까지 나오면 이 지금 시험을 볼 수 있냐? 원서 접수 때는 없어도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원서 접수 때 없어도 되고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까지만 따면 돼요. 그래서 운전 같은 경우도 대형 버스 경력이 모자라. 그러면 그때까지만 채우면 돼요.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형 면허만 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버스 경력 없이 그냥 대형 면허만 있는 경우에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따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합격했나 안 했나 보고. 그게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면 뭐 이제 설명이고 설명이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설명이 써 있거든요. 원서 접수 시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나중에 나오면 그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이게 지역마다 또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문구가 다르고 하나로 좀 통일해서 만들면 좋을 텐데 이게 자꾸 다르니까 서로 오해를 하는 거야. 여긴 없는데요 이러면서 문구에 없는데 근데 아까 그게 그 뜻이에요. 요 위에 있던 요게 그 뜻이에요. 요게 어디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있는 거 자격증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어떤 분들 이런 거 보고 기능장부터 기능사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뭐 20개를 따야 돼? 기능장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겠죠. 네, 그 오해할 만하니까 저렇게 써놓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수위 7급이고 운전지 어떻게 한다는 게 있죠. 지금. 네.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운전 경력 1년이면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다음에 대형 버스가 어떤 거다. 9m 이상, 9m 이상. 메다가 아니라 9m 이상이고 승차장은 36인 이상인 버스를 몰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 버스 같은 거 안 됩니다. 조그만 거 카운티 이런 거 안 돼요. 그다음에 군 복무기간 중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은 일종 사회 면허를 따고 들어가서 대형 운전 면허를 따고 들어가서 운전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군면허 들어가서 훈련 받고 거기서 면허 따고 버스 운전한 건 인정이 안 돼요. 이거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서류를 낸다. 아까 서류 전형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 아, 여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이거 아니고 보통 저소득층 그런 거다. 예, 쏘리. 그다음에 고졸 예정자는 고졸 예정자들 보시고, 고졸 예정자라고 뭐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얘기해. 특성화. 예,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네. 마이스터고가 없나 보다. 제주에는 어쨌든 그런 그쪽이에요. 예, 추천서 학교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구분 모집 응시자. 저소득층 이걸 헷갈려 하던데 헷갈릴 게 없는데 본인의 그냥 이 문구만 그냥 가지고 생각했어요. 저소득층. 난 저소득이야. 아, 저소득이지. 한 달에 몇백 못 보니까 저소득이지 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급을 받는 사람들, 여기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그래서 나는 수급자가 될 거야. 그게 그냥 돈 안 번다고 수급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공무원 시험 보려고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게 중요한 거죠.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한부모 가족이 아니고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 저소득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 필기를. 근데 요 서류 갖고 오라 그래. 뒤에 이제 서류가 나옵니다. 여기 제출하라고 나오죠 여기. 예, 가족 증명서랑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못 내. 자기는 아니니까. 그게 떨어져요. 필기는 합격했는데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 중에 1분은 2분이야. 잘못 저소득으로 신청해가지고. 본인 생각에 그냥 나는 그러지 난 저소득이지. 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에 보시면 여기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이 있죠 여기. 시험 일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월 30일이고 요거는 7월 10일이고 요거 이제 899은 하루에 안 보거든요. 며칠 보거든. 그러면 요거의 기준이에요. 8월 14일 기준이야. 그러면 사회복지 자격증은 8월 14일까지만 따면 된다는 얘기죠. 예. 10월 16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날짜가 뭐 10일부터 14 그러면 14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일이라고 돼 있잖아.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이라는 게 이 예정일이에요. 이게 언제 볼지 모른단 말이야 본인 면접을.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면 된다 하는 거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이래 인성 검사합니다. 검사. 인성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이거 뭐 시험인지 아시는 분 있어. 아, 본인 인성을 어떻게 시험처럼 외워가지고 가. 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인성검사 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기간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3년간 다른 데로 전보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합격하고 제주시 가고 싶다. 뭐 그런 거는 3년 동안. 그다음에 서울로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전부 3년까지는 다 전보 제한입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전보 전출 제한. 그래서 5년인데도 있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자, 응시원서 접수는 local.90.go.kr이고요. 네, 이거 쭉 보시면 되고 사진만. 사진만. 어딨어 사진. 네, 사진은 사진이 없냐? 있다. 이게 지금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라고 돼 있는데 기간은 사실 구애받는 건 아니고요. 그걸 뭐 포렌식해서 다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뭐냐 하면 본인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하려고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이내라도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 성형을 했다거나 뭐 그때는 뭐 노랑머리였는데 검은 머리로 바뀌어갖고 완전 다르다든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갖고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라는 거야. 갑자기 머리를 뭐 삭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의심을 하겠죠. 이게 누구지?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게끔 되는 사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가족한테 사진을 딱 보여줘. 이게 누군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사진을 올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라고 그냥 해놓은 거지. 이게 뭐 포렌식을 해서 얘는 7개월 전 사진인데 탈락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수로? 그러면 인화된 사진을 스캔하면 그건 언제 찍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조금만. 그렇죠? 자, 양평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한쪽성이 모자랄 때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30%. 만약 10명 뽑는데 8명이 여자가 합격하고 2명만 남자가 합격했다 그러면 1명을 더 추가로 합격시켜줘요.
그래서 11명이 합격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양성평등 그 남녀 비율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알아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양성평등 안 뜨면 끝이에요. 안 뜨면 끝이야. 예, 뜨면 이제 그때 보는 거야. 아, 저런 기준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 가산점 있는데 제주도 가산점이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잘 보세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해설 방송하는 건데 제주도만 가산점이 달라요. 자, 일단은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언제 이걸 입력하냐면 입력하잖아요. 가산점 뭐 자격증 같은 거 등록하려면 여기 써 있죠. 예, 시험 보고 나서 3일이에요. 시험 보고 나서 3일 전국이 다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센터 로컬.9.kr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가산점이 조금 달라.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취업 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 취업 안 했다고 취업 지원 대상자가 아니고 아까 저소득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분들 하는 건데 이름을 사실은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요. 사실은 이게 뭐 보험부 취업 아니 보험부도 아니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대부분 다 해당 안 되죠. 네. 그다음 의사상자 있는 분들 있어요. 예. 부모님이 이제 국가유공자인 분도 있잖아요. 군인이셨거나 이러면. 그다음 본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군대에서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본인 유공자증을 받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의사상자고 가산점 이제 자격증 소지자 있는데 자, 행정직군에는 여기 변호사, 변리사 이런 거고 지방세는 이제 세무사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에 직업상담직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1급, 2급 똑같이 5%, 국가직하고 똑같이 5% 줍니다. 예, 5% 줘요. 5%면 몇 점이에요? 평균 5점, 평균 5점. 본인 점수 플러스 평균 5점 하면 돼요. 그럼 내가 70점 맞으면 75점 되는 거예요. 만점에 5%를 주게 돼 있어요. 만점에 5%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이상이 5%, 기능사가 3%. 7급이 여기에 해당돼요. 7급은. 근데 7급 시험이 없어서 안 써놓은 거야. 7급이 없어요. 제주도 7급이 없다고. 자, 8, 9급은 산업기사 이상은 평균 5점, 기능사는 평균 3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평균 3점이 몇 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던데 3전씩 5과목 준 다음에 나누기 5를 해보세요. 그게 평균 3점이잖아요. 결국은. 자, 요것만 보통은 이제 다른 지역은 요 기사 자격증만 있는데 제주도는 요게 있어요. 어학 점수에 대한 가산점이 있어. 다 들어가. 행정이고 뭐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학 점수가 있는 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예,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토익은 900점 이상이 3%. 2%는 토익만 기준으로 850점. 1% 평균 1점이죠. 그래서 토익이 775점. 예, 굉장히 높긴 높아요. 높긴 높은데 있으면 어쨌든 가산된다. 어학도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얘 하나. 그러니까 기술직렬이겠죠. 아니 요것도 있지 요거. 직업상단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어학 점수 중에 하나. 두 개 있다고 뭐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야. 여기서 요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산점. 이게 헷갈린다니까. 제주도는 가산점이 두 개가 돼. 두 개 이상도 돼. 그래서 10%까지 됩니다. 10%까지. 가산점이 달라. 예, 그래서 그래요. 가산점이 다르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10%까지. 그러니까 산업기사 두 개 있으면 10%예요. 10%. 산업기사 두 개 있으면 10%야. 그래서 굉장히 높죠. 가산점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얘 가산점 또. 예, 얘도 밑에 써 있겠죠. 어학 능력, 성적, 중복, 교육에 유리한 하나. 이거는 이제 어학은 하나. 자격증은 어쨌든 최대 10%. 최대 10%. 두 개 이상, 세 개 있어도 되고. 기능사 3개면 9%.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 예전에. 그 다음에 어학 점수는 하나만. 예, 그러니까 토익이나 뭐 토플이나 탭스나 치테프나 오픽이나 하나만 플러스 되고. 그럼 지금 최대가 뭐야? 10%지. 지금 10%에 최대 10%까지 됐으니까요. 10% 여기 최고 13%. 어학 능력 점수 13%. 그 다음에 수화 통역사 자격증 3%또 줍니다. 그러면 16%야. 수화 통역까지 하면 16%. 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격증은 필기시험 이거 치워주는 가산점 직렬반 그 13%, 16%죠 지금 현재. 거기에 만약에 내가 요 위에 뭐 국가유공자 만약에 자녀다 그러면 5%까지 21%가 최대예요. 21%. 본인이다 그러면 26%. 국가유공자가 본인이다 그러면 26%까지가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다 따면. 물론 이제 기술직렬
기술진이고 요런 거 잠깐만요. 여기서 요게 그 얘기가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거. 자, 자격증 중에 아까 이런 거 있잖아. 직업 상담사금 1급하고 2급 따면 10%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걸 따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업 상담하고 뭐 변호사를 땄다든지 이래야 돼. 변호사를 따고 뭐 9급 직업 상담 하신 분이 있으려고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직업 상담은 하나만 돼. 5%까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술 직렬 산업기사 뭐 다른 거 있잖아. 종류. 뭐 기계 뭐 기계 설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요거 가산점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자격증 종류는 아까 붙임 파일 있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에 나옵니다. 이래서 제주도가 헷갈려 맨날. 제주도 최대 10%에 어학이 최대 3%, 그 다음에 수학까지 해서 16%까지는 기본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까지 되면 본인이면 10%에서 26%, 본인이 아니면 21%가 최대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평균 21점을 더해주는 거야. 내가 60점 맞으면 81점인 거야. 만약 그렇다 그러면 굉장하죠. 16점만 되더라도 엄청난 점수잖아요. 평균이니까 평균.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락이 40점이죠. 40점 미만이지 미만. 그래서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상대편까지 맨 위에서부터 선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 같은 경우는 40점이 넘고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도 60점 넘어야 된다. 평균도 60점 넘어야지 합니다. 평가락이라 그래요. 평락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것도 있다. 자, 유의사항 뭐 만약에 변경되면 변경된 거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기초적인 거는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붙임 파일이 7개 있거든요. 여기 가산대상 자격증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24년부터 24년 이미 바뀌었으니까 26년 달라지는 사항 안내 있고, 그 다음에 운전하실 분들은 경력증명서 제출 서식 있어요. 여기다가 경력증명서 뭐 도장을 받아오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산점 부분만 조금 다르고, 뭐 인원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선발하는 인원 7급 일반 행정에 없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찬히 시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까 그 가산점은 저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